피디님은 지금 삶을 쭉 보면 거의 60, 59세 거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반은 거의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제2의 인생을 진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꼭 이거는 제가 진짜 궁금한데 귀인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귀인이라고 하는 건 피디님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더 많이 만날 수도 있고 심지어 근데 나이 든다고 해서 꼭 귀인을 잘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근데 피디님은 누군가 봤을 때는 중산층 이상으로 이렇게 좀 부러워할 만한 그럴 사람이고 하다 보면 그 누군가한테는 또 피디님이 그 사람의 귀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피디님도 그냥 가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이 무너져가지고 계속 그렇게 우울하게 보낼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막 치유돼서 요즘에 막 꾸물거리고 막 그런 어떤 여유도 생겼다고 하잖아요. 지금 네, 피디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원래 좀 계획형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계획을 하고 완벽한 계획형이었어요. 그러니까 계획하고 그 안에서 무조건 자기 스스로를 거에 갈아 넣는 느낌이라고 하면 지금은 꾸물거린다는 표현도 쓰고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표현도 쓰면서 이제 좀 여유가 생기는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데 그게 어쨌든 지금 피디님의 지금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과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귀인을 만나는 게 인생에 있어서 귀인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인을 만나는 게 왜 중요한지 그런 면에서 좀 연관해서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기인을 만난다는 이 표현, 기인이라는 자체를 대표님을 만나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근데 이 운이 말은 좋아. 알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런. 예. 알아도 사람들이 기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어.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 이 대표님을 통해서 기인이었구나. 그러니까 운이 좋았다는 표현을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진짜 기인을 만났어도 그 기인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진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이렇게 왔을 때 봤어. 난 그래서 운이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걸 깊게 생각을 안 해봤고. 근데 요즘에 이제 기인을 만나야지, 정말 중요하다는 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한 번도 인식하지 못했던,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게 내 안의 나를, 어, 꺼낼 수 있다는 거는 기인이 아니고서는 꺼내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앞으로 인생이 예전에는 60대, 70대 정말 계획형이었거든요. 정말 24시간을 계획해서 시간별로 해서 이 정도로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 벗어나면 두렵고 무서워서 사람도 안 만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일이 궁금하고 이걸 그러니까 안 해본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기인이 아니면 이런 것들을 꺼내줄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정말 기인을 만나야 되는 거는 음, 내 인생에 뭐라 그럴까 가치 있는 말은 우리는 삶의 질을 높이고 가치 있는 삶을 원하고 뭔가 타인에게 베풀고 뭔가 용어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용어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는 기인을 만나야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 그거는 책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항상 책에서, 어떤 책에서든지 보면은, 뭐 고전책에서도 그렇고 뭐고,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그 나오는 단어들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 타인을 위한 삶은, 그래, 누군가한테 베풀어야 돼, 예. 봉사하고 살아야 돼, 삶의 질을 높이려면은, 근데 그 삶의 질이라는 것도 다 다르고, 타인을 위한 삶이라는 것도 다 다르고, 이런 것들을 꺼낼 수 있는 거는 물론 뭐 많이 배워가지고 더 한 사람들은 꺼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저의 주변 사람을 봤을 때, 저의 있는 모든 면들을 봤을 때 그거를 기인이 아니고서는 꺼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귀인을 그냥 만나긴 쉬워요. 정말 어렵죠. 저는 제가 운이 좋다는 게 그전에 기인 이제 이거를 통해서 그분들이 기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정말 지금 감사한 게
대표님을 만나게 된 게 감사함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이고 누구 기인을 만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왜 어렵냐면 준비가 일단은 돼야 된다고 저는 아, 생각을 해요. 귀인을 만나려면 내가 준비가 돼야 되네요. 네. 그리고 내가 정말 느 정도 이치라든지 그거에 찾아 나서야지 기인임을 알아보지. 내가 까막눈인데 아, 그리고 간절하지가 않는데 기인이 옆에서 너 이거 해 그러면 잔소리로 들리거든요. 네가 뭔데? 나를 정말 끌어주려고 했던 사람을 옆에서 내가 그거 정말 저거 듣고 정말 머리를 맞으면서 저거야. 내가 알고 싶었던 게 저거야. 뭔가 이렇게 느끼면 그 기인이 나한테 들어오지만 옆에서 너 이거 해야지 앞으로 변화되고 아우 너 진짜 똥머리야 이렇게 했을 때 재수없어. 그러면 그 기인을 못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인을 만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게 내 앞에 있는 기인을 내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는 준비가 돼야지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러면 귀인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면 사실은 귀인이 아닌 사람도 잘 알아볼 수 있겠네요. 귀인인 것 같아 보이거나 진짜 귀인이거나 이렇게 차이. 알아볼 수가 있죠. 일단은 기인인 분들은 불편하게 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아, 우쭈쭈 해주지 앞에 그 않아. 두 사람도 불편하게 했어요, 비디님은. 불편하게 할 정도가 아니었고, 저는 지금도 그분들하고는 잘 지내요. 그분들에게 한 달을 다 못 견뎠어요. 재수없다고. 왜냐면, 스파르트식으로 일도 가리키고, 제가 처음에 일 배울 때,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요, 밑바닥 물걸레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그 1시간 정도를 물건 찾고 뭐하고 모든 부동산에 전화해가지고, 음, 예. 근데 저는 간절했기 때문에 그걸 했거든요. 빨리 이걸 배워서 내 몸값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사하게 느꼈지만 실은 그때는 그게 감사함이 몰랐죠.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두 번째 그 투자자분도 제가 이제 500개, 1000개 집을 찾아주고 했지만은 원칙이 명확해서 그게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저한테 피드백이 눈물 나게 오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또 그분이 물건을 되돌려주는 바람에 제가 또 투자를 시작해서 그 물건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기인들은 우쭈쭈 하는 분들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기인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은 하지만은 진짜 매질은 못 하잖아요. 물론 매질을 해서 뭐 한석봉이 엄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런 게 힘들다는데 기인을 알아보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내가 뭔가 배워야 되고, 저 가시 같은 말에서 내가 깨달음이 얻었을 때 기인이 되는 거지. 당신 너무 힘들어. 지금까지 아파왔을 때도 상담도 받고, 옆에서 뭐 명상치료도 하고 뭐도 해봤지만, 그분들은 기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나의 감정을 계속해서 릴렉스하게 해주고, 그래, 너 고생했어. 너 진짜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 애썼다. 음, 근데 그때는 이뤄봤지만은, 되돌아서서는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내 음. 안에 문제점을 발견을 이렇게 꺼내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대표님을 만나고서 처음에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저는 1대1 코칭은요, 정말요, 저를, 저보다 또 나이도 어리시잖아요. 저희 아들뻘이에요, 막말로 말하면.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사셨네요. 진짜 고생 많았어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이런 말들을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눈물, 정말 세상에서 한 번도 건드려 보지 않는, 건드릴 때마다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요. 저는 제 딸 아들 이야기를 무슨 저기처럼 했을 때, 듣다 못해서 저에게 그 말 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뒤로부터 딸 이야기를 절대 안 하는데, 저는 딸 이야기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본인 이야기 하세요. 제 이야기 할 게 저는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어, 보면은 없었다고 딸을 생각했죠. 네, 아들, 이런 것들을 내세웠던 것 같으니까, 내 안의 거를 꺼내지 못하니까, 남의 걸로, 네. 예,
그걸 인식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가 2, 30년을 가지고 왔던 저였기 때문에 그걸 깨부시고 나오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귀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러면 아예 시작하고 관계를 맺는 것도 어려운데 그럼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겠네요. 정말 어렵지 않을까요? 어, 저는, 이 지금, 그 전에 지금 대표님들하고는 전혀 연락을 해요. 왜? 너무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제가 제대로 배워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이르렀거든요. 이건 기적이거든요. 제가 망해도 그냥 망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 가장이었어요. 그리고, 저 애들 아빠는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들은 직접장애였어요. 그러면 거기에 돈이고 뭐고 치료를 계속해야 되고 뭐가 했을 때 그거를 제가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 2천 벌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닌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견딜 수 있었던 거는 내 처지가 그랬었고 그리고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독하게 했잖아요. 너 나한테 어느 정도 성을 독하게 근데 해보니까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그걸 할 수가 없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은 저 쓴소리를 해서 성공을 했음에도 나중에 네가 그 한 말 때문에 지긋지긋했어. 이렇게 떠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도 많고, 저 또한 일을 그렇죠. 하면서 실장님도 그렇고, 동업자도 그렇고, 모든 거를 다 해주고 이랬는데도 나중에 돈을 벌게 되고 하면 본인 혼자 맞아. 한 것처럼 맞아. 배신하고 떠난 사람도 많고, 손님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거를 겪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제 손님들에게 기인인 분들이 있어요. 저를 기인이라고 생각하고, 아직까지도 저를 믿고 모든 것들을 하시는 그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로서는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 기인이라 그래서 상호 관계가 돼야 된다고 전 봐요. 그 어, 깨달음을 얻었을 때 감사함이 진짜 그냥 뭐 그분을 통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 그래서 유지하기가 대부분이 기인을 떠나는 게 내가 나중에는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났다고 떠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 네. 그 귀인을 이제 시작할 때 귀인을 이제 우리가 나름 알아보고 이제 귀인하고 관계를 맺을 때는 내가 준비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 준비가 경제적인 준비도 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나름 나의 어떤 상태에서 내가 진짜 절실하게 도움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배고픔이 있어야 되고 뭐 어쨌든 다양한 이런 준비를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피디님 생각에서는 귀인하고 관계를 맺기 시작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귀인은 알아볼 수 있는데 그 귀인이 나랑 연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그 준비가 피디님 생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은 가장 결핍? 어, 한 가지로 하나로 표현하자면 결핍이 있어야 된다는. 근데 그 결핍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 음, 그 채워야 되는 결핍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아야지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왔을 때 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기인을 알아보고 제가 대표님하고 1대1 코칭 남들은 주변에서 저한테 말 안 했다가 나중에 그 돈을 이야기했을 때 저한테 미쳤다 또라이라 그랬어요. 음,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수업 같은 걸 들어본 적도 없었고요. 유튜브를 보는 것도 부동산 외에는 본 적이 없고, 무슨 뭐 교육을 받으러 다녀본 적도 없었거든요. 음, 하다못해 저는 부동산 자격증도 독학으로 했거든요. 음, 그런데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제가 몇천만 원을 대표님하고 2달 만에 제가 음, 망설임 없이 제가 대표님하고 그냥 저를 받아준 게 아니었잖아요. 자격 조건도 보고 그 다음에 인터뷰도 2번 정도 하고 이랬을 때 유튜브에도 남겨놨어요. 무슨 서울대학교 합격한 것처럼 음, 저를 받아준다고 했을 때. 근데 그게 돈의 그 값어치보다 대표님이라는 분하고 제가 연결돼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그 결핍을 찾아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었거든요.
그 PCM 2달 교육을 통해서 만약에 대표님이 뭐 나를 돈을 우리를 엄청나게 벌게 해줬다 뭐 이런 것만 애쳤다 그러면은 아마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음, 예, 제가 목적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목적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알고 싶고 나의 본질을 알고 싶고 근데 그걸 끄집어 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은 중요한 것 중에 일부이지만 진짜 결핍하면 찾으려고 하면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한 게 사실 내가 돈이 아예 없으면 물론 없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동안에 돈을 잘 못 벌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건데 혹시 내가 돈을 좀 어느 정도 벌어도 그 다음에 또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결핍에 대한 그 구멍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피디님은 자꾸 자신을 찾기 위한 그 뭔가 찾고자 하는 그 동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면 아마 저를 안 찾았겠죠. 예, 그리고 제가 앞에 있어도 1대1 몰라봤지. 코칭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냥 단순히 제가 1대1 코칭뿐만 아니라 다른 뭐 줌으로 하는 서비스도 있고, 그거는 훨씬 더 저렴하고 또 이렇게 거기서 또 충분히 인사이트를 얻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것도 제가 하는 거니까. 그럼 그걸로만 만족했을 텐데, 또 돈을 이제 1대1 코칭을 받으면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쓴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절대 안. 돈을 쓸 때는 저 사람은 뭐 그래도 뭐 부동산도 많고 그래도 막 뭐 50억 막 이렇게요. 다 이 정도 이렇게 막 벌어놨으면 저 정도 쓰는 건 껌값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돈이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쓰는 거에 있어서 더 민감하고 예민하고 자기의 어디에 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더 사실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PD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인데 그 간절함에 대한 부분들을 누군가는 나도 간절한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PD님의 간절함과 일반 사람들의 나도 간절하다고 이렇게 그냥 말만 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차이점은 저는 이제 물어보니까 차이점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순간적으로, 생각이 드는 건 그거 같아요. 어,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누구든지 살아요. 주어진 삶에. 그런데 그런 간절함을 통해서 몇 번 성공을 해본 사람. 오케이. 예, 그랬을 때 제가 보통 사람들은 주변에서 봐도 이 제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아무도 이해를 못 해요. 예. 무슨 말인지 너 알아요. 이제 먹고 살만하고 뭐 하고 야 그렇게 하고 이랬는데 근데 저는 제가 이 변동성을 너무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그걸 네, 겪으면서 끝까지 놓지 않고 뭔가 찾으면 끝점이 성공해 했을 때 그 맛을 알아요. 네, 제가 망했을 때 이렇게 오고 저희 네, 아이가 직접장애 2급을 받았거든요. 병원에서 쟤는 사랑구실을 못한다 그러고 몸이 약했기 때문에 오래 못 산다 그랬거든요. 그럴 때 또 찾았거든요. 모든 거 네, 장애아동 심리학부터 공부를 시작하고 뭐를 해서 지금 어느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네. 일반 아이들보다도 그거를 맛을 봤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고 그거가 된다 그러면은 실행을 하고 안 되더라도 끝까지 붙잡고 안 놓는 것 같아. 근데 이걸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은 항상 남의 탓으로 가고 맞아요. 어차피 난 저거 안 돼. 난 지금 삶에 만족해. 난 더 이상의 저렇게 막 힘들게 사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순간적으로 느끼는 게, 네, 제 주변 어. 사람들하고 저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그 말이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진짜 이게 성공을 해보면 그 성공해본 맛이라고 하는데 그 맛을 누군가는 그게 느끼는 게 1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단계를 못 느껴본 사람은 지금 2단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맛을 느끼려고 하는 그 2단계 또 3단계 이렇게 있는데 그 1단계를 보통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닭대가리라고 표현하는 게 자기 앞만 거를 보면 1단계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들은 진짜 부자들은 진짜 우리가 그 우리의 계열의 찐 부자들은 1단계를 보는 게 아니라 10단계를 보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10단계를 봐버리면 그게 처음에 나한테 와닿지는 않지만 그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그 사람의 영혼이든 그 사람의 정신이든 그게 뭐든 계속 이게 받다 보면 모르겠어요. 이 마음의 우주의 법칙이라고 할까. 그게 연동이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경험들이 그 원칙 안에서 사실 내가 경험한 걸 다시 재해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1단계만 바라봤을 때는 PD님의 행동을 어느 주변에 누구도 공감을 못 할 것 같아요. 왜? PD님 지금 2단계 하려고 하는데 얘네는 지금 1단계만 바라보는데 어떻게 2단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왜? 2단계와 1단계 사이에는 벽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네. 자, 그게 어쨌든 지금 피디님의 나름 노하우인 것 같아요. 예. 아, 내가 귀인을 알아보는 것도 그렇고, 내가 그 간절함에 대한, 그 봐봐요. 간절함의 키워드도 누군가는 자기도 간절함이 있대. 예. 그러니까 그 음, 간절함이, 그 사람의 간절함과 우리가 생각하는 간절함에 대해서는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잘 음, 얘기한 것 같아요.